오늘 우리는 얼음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남극의 미스터리로 뛰어들 것입니다. 년 이전에 발행된 오래된 남극 해도를 찾아보세요. 항해 표시가 흐릿해지는 이상지대를 찾으세요. 국가 기록보관소에서 일했던 제 할아버지는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담긴 노트를 제게 주셨습니다. 지도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하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월일 우리는 이 닥홀회 타고 항해 중이다. 최고의 장비를 갖추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공식적인 버전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보안, 너무 많은 비밀. 우리 여정의 진짜 이유는 포획된 독일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무언단입니다. 보고서, 지도 암호화된 무선 전신, 그들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로프는 열의 이전 독일 탐험대가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소는 어떤 지도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해안선 대신 얼음 장벽이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로 사라지는 수백 미터 높이의 벽. 얼음은 달랐습니다. 거의 검은색이었고 깊은 푸른색 맥이 있었는데 마치 영원히 그 안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빛을 흡수했습니다. 피프스는 얼음이 음향시효를 거의 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음파 탐지기는 의미 없는 소음을 냈습니다. 돈 이발은 그의 보고를 듣고 지도를 보았고 검은 벽을 보았고 상륙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제자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년월일 준비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우회로를 찾으려는 시도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검은 잔격은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치였습니다. 폭파 전문가들이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폭발은 귀청이 터질 듯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먹먹하고 끈적했습니다. 검은 얼음은 한수위 구부러졌습니다. 벽에는 녹은 어두운 통로 터널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뜨거운 칼로 자른 듯 매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상륙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부모반과 그의 부하들, 그 뒤를 이어 엔지니어들과 우리 표면에 발을 디뎠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익숙한 비겁거림의 부재였습니다. 얼음은 단단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탄력적이었습니다. 죽은 듯이 터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밖에서는 날카로운 남극 바람이 불었고 온도는 영하도였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에서 걸음만 걸으면 공기는 고요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아마도도 또는 약간 위였습니다. 우리 숨에서 나오는 김이 사라졌습니다. 손전등이 벽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습니다. 공기에서 피터스는 장비를 꺼냈습니다. 그의 가이거 개수기는 침묵했습니다. 지자기계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떤 근본적인 법칙이 위반되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맹글리는 벽에서 셀프를 채취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강철도는 검은 표면에 흠집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료의 밀도가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을 초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복도는 계속 직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웅분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홀, 우리 손전등 불빛이 천장이나 원별에 닿지 않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방안처럼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의 중앙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검은 얼음으로 된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 그것은 바닥에서 솟아올라 위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수천, 어쩌면
수만 개의 서로 연결된 다양한 크기의 다면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하학은 불규칙하고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는 원근감을 이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각도는 동시에 날카롭고 둔해 보였습니다. 선은 직선과 곡선이었습니다. 운문거리는 소리가 그것에서 나왔습니다.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체 변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망연자실하여 서 있었습니다. 보로반의 병사들조차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피터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구조물을 바라보며 위상 변화와 다차원 투영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노바는 침착함을 유지한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년월일 그것을 만지는 것, 그것은 신소무독처럼 아직 쓰여지지도 않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노바는 랭글리의 어깨를 초조하게 툭툭 쳤습니다. 생물학자는 침을 삼키고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샘플 채취 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간 기둥에 가까워질수록 웅웅거리는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다면체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표면은 진정으로 검은색이었고 그 안에는 어두운 성운이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랭글리는 글귀를 들어 올렸지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도노바를 보았고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결정을 내리고 도구를 치우고 두꺼운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으로 표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검은 어음에 닿는 순간 웅궁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랭글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지만 그는 비명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10초, 어쩌면 15초가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치 된 것처럼 손을 재빨리 뒤로 당겼습니다. 따뜻해요. 랭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무엇을 보았음? 도발이 거칠게 물었습니다. 뱅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게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의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든 세포 결정 신경리 모든 것 전부 그것은 기록 보관소입니다.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그는 연결되지 않은 채 말을 더듬으며 단어가 없는 것을 단어로 표현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웅궁거리는 소리가 천천히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새로운 배음이 생겼습니다. 더 복잡했습니다. 네, 하지만 명백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형이산학적 계시가 아니라 사실 표본을 원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휴대용 드릴 장치를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썰매에 작은 기계를 끌어다 놓고 그것을 설치하고 다이아몬드 칩 드릴을 가장 가까운 결정 표면에 밀어붙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엔진을 켰을 때 금속 긁는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지만 구조물의 낮은 웅웅거림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드릴은 검은 표면에 눌린 채 회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지 흠집 심지어 가장 작은 움푹 들어간 곳도 없었습니다. 1분 후 드릴 비트가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녹아내려 쓸모없는 금속 방굴로 떨어졌습니다. 엔지니어는 엔진을 껐습니다. 다면체 표면에는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빙하학자로서 저는 제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구조물에 다가갔습니다. 두려움은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호기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도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근처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손바닥을 내끄럽고 따뜻한 면에 댔습니다. 랭글리와 달리 저는 생물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의식은 다른 것에 의해 범람했습니다. 시간, 이 장소에 상상할 수 없는 지질학적 고대선, 이 대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각반이 어떻게 수렴하고 발산했는지 느꼈습니다. 빙하기는 숨을 쉬는 것처럼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리의 수백만 돈의 얼음의 무게에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압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얼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얼음의 형태를 취하고 그것을 행렬 건축 자재로 사용했지만 우한이 더 복잡하고 오래된 무언가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지구의 첫 생명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떼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순간 구조물이 반응했습니다. 웅근거리는 소리가 몇 배로 강해져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하학적 형상들이 눈에 띄는 속도 재배열되며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밑의 바닥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기둥의 바닥에서 얇은 빗줄기가 모든 방향으로 흘러나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그것들은 퍼지고 격자며 별지도와 도시 블록 크기의 회로 기판을 동시에 닮은 것을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터슨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이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도야. 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공간 지도가 아니야. 이건 확률 도표야. 임과 광의 경로. 바닥에 빛나는 선들은 계속 퍼져나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무관의 병사 중 한 명, 배털의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젊은이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선 중 하나가 그의 부츠 앞에 닿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얼어붙었습니다. 반쯤 멈춘 상태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앵글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에게 달려가 손목을 잡고 맥박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기능이 완전한 정욱이.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꺼졌습니다. 공황은 도모반에 단련된 병사들까지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었지만 누구를 쏴야 할까요? 바닥에 빛나는 패턴을 기하학을 도모반은 폐각 명령을 외쳤지만 패턴은 이미 우리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다시 변했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개별적인 순수한 톤으로 분해되어 특정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멜로디였지만 인간적이지 않고 수학적으로 정확하며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피터슨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퍼져나가는 도표를 바라보고 이 소리들을 들었고 그의 얼굴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미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웅웅거리는 소리와 이상한 음악을 뚫고 외쳤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깨달음 때문에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어하는 것이 아니다가 그가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 불이 꺼졌습니다. 멜로디가 멈췄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찾아왔고, 그것은 어떤 소리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우리는 손전등 불빛만으로 비추는 어둠 속에, 완전한 침묵 속에, 그리고 방금 조정을 마침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연월일 침묵은 1분 어쩌면 2분 이 절대적인 무음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내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손전등 불빛은 홀을 가로질러 번쩍이며 어둠 속에서 병사의 움직이지 않는 피투슨에 미친 얼굴 중간 구조물에 통과할 수 없는 검은 표면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했습니다. 도모반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무전이를 얼굴에 대고 소심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답하세요. 오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적 잡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부를 모두 뽑아낸 것처럼 채널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침묵은 특히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활력 지우 소직 구출, 뇌의 정의 활동 심지어 신경세포의 양자 요동까지 그것은 공명 주파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답게 만드는 것의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조명 없는 홀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끄러운 바닥을 밟는 부추 소리.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소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또렷했습니다. 이 장소의 음향이 죽어있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의 발걸음이 맺어야 할 소리 같았습니다. 모든 손전등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지만 무한히 펼쳐진 바닥과 벽의 검은 표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랭글리의 목소리, 밀도가 엄청납니다. 강철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랭글리가 1시간 전에 벽에서 샘플을 채취하려고 할 때 했던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랭글리는 내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입은 꽉 다물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의 가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상륙한 이후로 했던 대화의 조각들, 문장의 단편들, 녹은 드릴에 욕설을 퍼붓는 엔지니어, 고대의 담각을 묘사하는 내 목소리, 소리들은 서로 겹쳐져 의미와 맥락이 없는 우리 자신의 말로 된 미친 부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음량 고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터슨이 다시 외치며 우리 환영대의 합창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제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흔적을 만다. 병사들은 어둠 속으로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알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총소리는 바깥의 첫 폭발 소리처럼 먹먹하고 끈적했습니다. 그것은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로발은 사격 중지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명령에 메아리가 즉시 어둠 속에서 들려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의 권위는 증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료로 사려고 하여 우리와 놀고 있는 무언가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에반스라는 상변인 병사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귀를 움켜쥐었습니다. 닥쳐 내 머릿속에서 나가 응답으로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와 정확히 똑같은 팬텀 목소리가 잡으라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쁘게 끝날 거라고 하셨어요. 에반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려운 그의 개인적인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어 어둠 속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답했습니다. 검은 바닥에서 손전등 불빛이 향한 곳에서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총을 들었고 복제본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게 뭐지?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복제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에반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짧고 끊어진 비명 복제본은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앞으로 나아가 그와 합쳐졌습니다. 한 끔찍한 순간 동안 그들의 실루엣이 겹쳐지고 고장난 텔레비전 화면의 이미지처럼 깜박이고 와이곡되었습니다. 그 다음 에반스 상병의 형체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간이 멈추고 그의 얼굴은 완전히 텅 비었고, 그런 다음 그는 단순히 무너져 바닥으로 퍼져나가 다시 검은 표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웠습니다. 원본을 공허함으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복제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형태의 공허함을 만들고, 그런 다음 그것을 우리로 칩니다. 보노바는 그의 얼굴이 손전등 불빛 아래 회색이었는데 의미 있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줄고 달려. 우리는 돌아섰고 우리가 온 터널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멀어지는 손전등 불빛 속에서 바닥에서 새로운 형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체년 원리 기록은 단편적입니다. 도망치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검은 복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소는 의지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거친 숨소리, 부추소리, 장비에 덜컹거리는 이 죽은 세상의 유일한 소리입니다. 우리 뒤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리지 않습니다. 그저 걸어갑니다. 꾸준하고 측정되고 거침없는 걸음으로 우리는 뒤돌아보고 흔들리는 손전등 실루엣 속에서 그들을 봅니다. 우리의 정확한 복제본, 어둠을 배경으로 한 어두운 실루엣 침묵하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들의 무언의 추격은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전입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콜에서처럼 합창이 아니다. 하나씩 제 복제본의 목소리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뒤의 침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서 생각해봐. 그런 어둠에서 채취한 핵 샘플, 우리를 행성의 역사를 엄년 동안 읽을 수 있었을 거야.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야. 그것은 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제 과학적 호기심을 저는 비틀거렸지만 누군가 아마도 더욱 많이 제 손을 잡고 저를 더 끌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 피터슨의 복제물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에 진짜 피터슨처럼 소리치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보정 완료. 용기는 의식 이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한계는 없습니다. 피터슨 순수한 지식뿐입니다. 당신이 항상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달렸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끔찍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발의 복제본은 원본의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며 병사들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방어선을 구축하라. 전투를 명령한다. 우리와 함께 남은 2명의 병사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정치성 규율로 단련된 그들의 본질은 자기 보조 본능과 싸웠습니다. 약간 앞서 달리던 통신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쳤어요. 복로반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멈추지 마. 그리고 아무도 불복종할 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깨 너머로 힐끗 보았습니다. 엔지니어의 복지분이 속도를 바꾸지 않고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을 숙여 수위처럼 그를 덮었습니다. 짧은 왜곡의 섬광이 번쩍이었고 바닥에는 한 사람만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손전등 불빛이 꺼졌습니다. 피터슨의 경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뛰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의 가면이었습니다. 그의 복지부는 평생 그를 괴롭혔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약속하며 예서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멈춰 서서 추격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광적인 지식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네, 그가 속삭였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그는 곡지분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가 이미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합병 자체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미친 듯이 행복한 웃음이 각자리 끊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출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폭도의 벽은 더 이상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물 표면처럼 물결이 일었습니다. 검은 얼음이 구부러졌고 공간의 기하기 우리 눈앞에서 변했습니다. 통로는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습니다. 기억에서 새로운 돌출부가 자라나 우리를 지그재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놀며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길을 미로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도도반 생물학자 랭글리 그리고 2명의 병사 앞쪽에 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희미하고 회색이고 진짜였습니다. 남극의 날의 피, 우리가 9년 전에 영혼에 만든 틈을 통해 비추는 빛 희망이 머리에 쳐서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동상에 걸린 다리와 타는 듯한 폐를 느끼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우리는 출구를 보았습니다. 회색의 구원하는 비기한 미터 남았습니다. 무언가 뒤죽박죽인 것을 외치며 그리고 바로 우리 앞에서 통로의 바닥과 벽에서 검은 얼음의 단단한 벽이 솟아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차단했습니다. 그것은 1초 만에 형성되었습니다. 매끄럽고 단이체이며 단 하나의 염새도 없었습니다. 출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부딪혔고 주먹으로 두드렸지만 발 위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추격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5개의 형체의 우리 5명의 정확한 복제본.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복도의 죽은 침묵 속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읽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올 1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5명의 살아있는 사람과 5명의 침묵하는 반영. 침묵은 압박했고 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어떤 끝인가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대답은 행동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조용하고 끔찍한 침묵을 통해 왔습니다. 그들은 움츠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로가 아니라 그저 살았습니다. 한 병사의 복제분이 손을 들어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늙은이가 눈물을 닦는 것처럼 랭글리의 복제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말 없는 슬픔의 찡그림으로 일그러졌고 후에 그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신장마비를 모방했습니다. 도로반의 복제고는 단지 똑바로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결코 갖지 못할 길고 공허한 은퇴의 기념비였습니다. 병사가 사졌고 그의 비명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의 복제고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두 번째 병사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반항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사라졌습니다. 3명이 남았습니다. 저 도모반 그리고 랭글리, 그리고 그들의 영의를 멈추고 다시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우리 3명의 복잡은 공기가 빽빽해졌습니다. 도도반은 천천히 허리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필사적인 추격 동안 그는 마지막 수단인 수류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물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벽을 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 명령, 그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그런 다음 랭글리를 보았습니다. 그의 텅 빈 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의무 외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체념,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는 그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영웅적이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의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핀을 뽑아갔음에 됐습니다. 랭글리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본능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폭발은 이 장소의 침묵을 즉시 삼켜버린 하찮은 뻥소리였습니다. 짧은 섬광이 저를 눈멀게 했고 충격파가 저를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머리를 부딪혔고 몇 초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야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공기 중에 자극적인 고디트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도로반과 랭글리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복제본도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원본이 그들의 규칙에 따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임무는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의 날카로운 통진과 형이즘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복제본 그것만이 일각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합쳐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리 출구를 막고 있는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바닥으로 그것을 만졌습니다. 검은 표면이 물결쳤습니다. 벽에서 천천히 마치 안에서 밀려 나오는 것처럼 작은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직사각형 어두색 젠 노트, 제가 이 기록을 했던 바로 그 노트입니다. 폭발 중에 주머니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복제본은 그것을 가져갔고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고 그런 다음 제 옆바닥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바라보았고 그런 다음 빈 줄을 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은 이전의 모든 기록과 같은 손으로 작성되었으며 잉크는 신선합니다. 폭발이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네 도노반과 앵글리는 죽었고 그들의 복제고는 사라졌습니다. 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 위에 서서 저를 만지지 않습니다. 출구를 막고 있던 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부상당했고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